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우리 지역의 이슈를 콕 짚어드립니다. 헬로 이슈 토크를 시작합니다. 4.3 재보궐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역 정세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경북대 겸임교수인 김정모 법학박사 또 천영길 뉴스민 기자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4.3 재보궐선거가 임박했는데요. 공천에서 대구, 경북 여야 정당이 좀 여전히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TK에서만큼은 여당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한국당에는 후보가 좀 몰린 반면에 다른 정당들은 후보자 찾기가 좀 쉽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지금 대구 경북에서는 지금 문경에서만 치러질 예정입니다. 이 배경이라 그럴까요? 분위기 좀 자세히 좀 짚어주시죠. 우리 김 박사님 먼저 짚어주시죠. 이번 4월 3일 날 치러지는 전국 재보궐선거는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선거 결연이 생긴 곳에 실시되고 있는데 가까운 곳은 경상남도 통영 고성에 국회의원 선거를 하고 우리 대구 이 경북에는 문경시에서 시의원 보궐선거를 합니다. 두 개 지역인데 나지구, 라지구. 자유한국당에서 지난달 문경시의원 보궐선거 후보 공모를 마감했는데 나 선거구에는 4명, 라 선거구에는 2명이 신청해 경쟁률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한국당 경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공관위원회 회의를 열어가지고 이제 후보자를 결정했는데 나 선거구에는 서정식 전 문경 학원연합회장, 그다음에 라 선거구는 점촌시 옛날 점촌시인데 점촌동하고 호계면하고 선거구인데 여기에 이정걸 전 농협은행 함창 지점장을 내정했습니다. 장석춘 경북도당위원장이 취임한 이래로 많은 그 전문가를 영입하겠다는데 이번에 사실 공천은 비교적 전문가를 공천한 셈입니다. 네, 한국당 짚어주셨고요. 민주당 분위기도 좀 잠깐 짚어주실까요? 이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는 이 보궐선거를 치르는 이 문경시의원 선거구 2곳 중에 한 곳에만 후보를 공천했습니다. 나 선거구에 그 김경숙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문경시 후원회 이 부회장을 공천을 했는데요. 이 나 선거구에 출마한 김경숙 부회장의 경우에 지난해 치러졌던 6.13 지방선거에서는 이 비례대표 후보로 민주당 후보로 출마를 했었습니다. 이번에 지역구 후보로 나서게 됐는데요. 반면에 라 선거구에서는 후보자를 공천하지 못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관계자는 민주당이 집권 여당이긴 하지만 이 경북 북부 지역은 여전히 민주당이 고전인 지역이기 때문에 이 공천 신청자가 없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지금 민주당 상황까지 짚어주셨는데요. 지금 공천 신청자가 없었다라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금 바른미래당을 포함해서 뭐 다른 정당들의 공천 상황은 어떻습니까? 좀 짚어주시죠. 민주당 그리고 공천 희망자도 좀 있지만 바른미래당하고 정의당은 아예 공천 희망자도 없고 근데 이번에 공천을 내지 못했습니다. 두 곳 선거구 모두 다 공천자가 없는 것입니다. 바른미래당 경북도당에서는 지난달 20일부터 4일간 문경시의원 보궐선거 후보자 공모를 했는데 신청자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후보를 못 냈고 정의당 경북도당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왜 이 지역의 보궐선거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배경을 좀 설명하십니까? 어떤 이유인가요? 이 문경시의원을 보궐선거로 선출하는 선거가 이 2명을 선출하게 되는데요. 이 흥미로운 건 이 두 군데의 이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이유가 좀 극과 극이라는 점입니다. 이상진 전 문경시의원의 경우에 2014년에 시의원 첫 당선된 이후 이 의정비 전액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4년간 받았던 의정비 전액을 지역사회에 또 환원했을 뿐만 아니라 이 앞으로 4년치도 환원하겠다 이런 의사를 밝히면서 화제가 됐었는데요. 그랬던 이상진 전 시의원이 지난해 11월 말에 의원직을 전격 사퇴했습니다. 이 건강이 악화돼서 더 이상 의원직을 수행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다. 스스로 물러나고 다른 후보자가 나와서 의원직을 수행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주 어떻게 보면 의정비를 꼬박꼬박 받고도 활동을 안 하는 의원들이 있는 반면에 모범적인 사례라고 보여지는데요. 이에 반해서 이승준 의원의 경우에는
이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예. 이 선거사범으로 수사가 이뤄져서 구속된 경우입니다. 네. 이 이승준 의원은 비례대표 공천 희망자로부터 소개비를 받고 네. 소개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바로 이 당선된 직후에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네. 대구지법 영덕지원이 6월 19일에 이승준 당선자에 대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서 구속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고요. 이 자유한국당 문경시 지역 도의원 경선에서도 결국 떨어졌고 예. 시의원으로 무소속으로 나서서 당선이 되긴 했습니다만 네. 지금 의원직을 박탈되게 됐습니다. 네. 그래요. 정말 말씀하신 대로 이유가 극과 극이네요. 지금 그리고 또 초미의 관심사가 해외 연수 추태를 보였던 예천군 의회의 경우였는데요. 재보궐선거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치르지 않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 결정이 이루어진 배경을 좀 짚어주실까요? 예, 예천군 의회가 2명의 의원을 제명했는데 이번에 보궐선거가 치러질 거로 예상을 했는데 예천군 선거관리위원회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네. 의회 결정을 했습니다. 지난 2월 1일 날 예천군 의회가 가이드 폭행한 박종철 군의원 그리고 여성 접대부 발언으로 물을 일으킨 건도식 의원을 제명을 했죠. 그런데 4월 3일 보궐선거 대상은 이제 제어됐는데 예천군 선거관리위원회 얘기를 들어보니까 원래 법률적으로 4분의 1 이상이 결혼이 생기지 않으면은 보궐선거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이제 규정이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보궐선거를 하면 지역 갈등이 심해지고 또 지금 시민단체에서 의원 전원 사퇴를 요구해가지고 7월달에 오는 7월달에 주민 소환 검토가 하고 있는데 네. 이게 보궐선거 실효성이 없고 또 이제 보궐선거 하면은 이 경비가 6억 3천만 원에 그렇군요. 달한대요. 네, 네, 그래서 이 보궐선거를 하지 않기로 했는데 네, 현재 네. 예천군 군의원 9명입니다. 9명인데 2명이 이제 제명됐으니까 7명인 거죠. 예. 그런데 이건 사실 2명이니까 9명 중에 2명이 없어졌으니까 예천군에는 2명의 대표자가 없는 겁니다. 예. 민주주의라는 것은 원래 좀 갈등이 있고 소란스럽고 그런 과정에서 네. 일어나는 기고 또 민주주의는 비용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렇게 선거를 하지 않기로 한 것은 시민의 입장이나 민주주의 입장에서보다도 행정기관의 편의주의적인 그런 결정이 아닌가 이런 일각의 지적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요, 사실 6.13 지방선거 이후에 지역 당선인, 지금 당선자 21명이 선거사범으로 기소돼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잇따라 선고되면서 지금 재보궐선거판이 확대될 전망이었습니다. 근데 재판이 진행 중이라서 이번에는 치러지지 않게 된 것 같습니다. 이것도 배경을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일단은 대구에서는 권영진 대구시장과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 등 이 단체장 2명과 지방의원 11명이 선거사범으로 기소가 됐습니다. 네. 이 권영진 대구시장의 경우에는 벌금 90만 원형으로 확정 판결이 나면서 시장직 당선 무효형에는 해당하지 않게 됐습니다. 예. 결론적으로 시장직을 그대로 유지하게 됐는데요. 그렇죠. 네. 이에 반해서 강은희 대구교육감의 경우에는 이 벌금 200만 원형을 1심에서 선고받고 지금 항소한 상황입니다. 네. 벌금 100만 원형이 넘게 되면 교육감직을 박탈당할 수 있는 위기에 지금 네. 놓여져 있는데요. 예. 예, 또 이 무더기로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의 이 부정 당내 경선 과정에서 부정을 저질러서 예. 무더기로 기소된 시의원, 구의원들의 경우에는 지금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예. 지금 항소심이 원래 어제 열릴 예정이었는데 21일로 한 차례 지금 17일에 열릴 예정이었던 예, 얘기죠? 네. 예, 그 한 차례 연기가 돼서 21일로 연기가 됐습니다. 네. 대구시의원 김병태 서호영 시의원과 이 동구 의원이 김태겸, 황종옥 의원 그리고 북구 의원인 신경희 의원 등 이 5명이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이주영 동구 의원은 벌금 300만 원을 지금 선고받은 상황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항소심 결과에 따라서 이 의원들의 당선 무효형이 내려질지 여부도 지금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지금 대구 중심으로 좀 설명해 주셨는데 경북 상황은 어떻습니까? 경북도 김학동 예천 군수가 벌금 90만을 선고받아 네. 일단은 군수직은 유지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황천모 상주시장도 1심 선고를 이제 곧 앞두고 있어요. 그다음에 선거 홍보물의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북도의회 김종 의원도 벌금 1,000만을 선고받아가지고 지금 언직 유지가 어렵게 됐는데 앞으로 이제 최종 선고가 주목되죠. 또 네. 본인은 아니지만 오도창 영양군수 딸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50만을 선고받았는데 네. 직계 좀비속이 300만 이상 선고받으면 이 역시 당선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대구도 그렇고 경북에도 지역 당선자, 지방선거에서 당선자 중에 거의 절반에 가까운 사람이 지금 법의 심판대에 올라져 있는데 네. 이렇게 함으로 해서 당선자들이 의원이나 단체장이 네. 지방자치에 소홀히 하게 되고 이 큰 문제가 일어나게 지금 돼 있는데 상당히 네.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네, 저희가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만 오늘도 이 표현을 써야 되겠네요. 아슬아슬합니다. 네, 아슬아슬한 상황이 계속 보여지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 뭐 다시 돌아오면 문경 공천을 보면서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TK에서 한국당에서는 이 뭐 후보자들이 좀 몰리는 반면 다른 당들은 좀 아예 없거나 부족한 상황인데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세요? 각자 개인의 생각 제가 좀 얘기해 먼저 주시죠. 말씀드리보면은 지금 이제 최근에 여론조사상으로 자유한국당의 정당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고 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추세가 그렇죠. 예, 네. 그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이번 문경시에서는 선거 관련해서 공천자가 자유한국당에 몰리는데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예천군 의회 사태도 있고 지방의원들 일탈 문제가 일어나도 유권자들은 이거는 뭐 자유한국당의 문제가 아니고 예. 한국 지방의회 전체의 문제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네. 정당에 책임 묻기보다는 정당의 지지율 높은 정당을 선호하게 되는 현상이죠. 네, 그래요. 정치는 생물이네요. 네. 근데 뭐 저는 이게 꼭 그런 측면보다는 이 부자가 망해도 3년은 간다. 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갑자기 한국당 당원들이 대규모로 탈당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TK에서 부자는 그러면은 한국당이라고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네. 문경시 의원 선거구가 4곳이었는데 이 가운데 민주당 후보가 1명뿐이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지금 보궐선거에서도 2곳 중에 한 곳은 출마를 했기 때문에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과거보다는 나아졌다 이렇게 보는 편이 맞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재보궐선거다 보니까 동시지방선거에서는 2명 또는 3명을 뽑는 네. 중선거구제지만 지금은 1명만 뽑습니다. 그러니까 1명만 뽑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2-3명을 뽑는 지방선거와는 달리 후보자가 당선 가능성을 좀 더 염두에 두고 출마할 수밖에 없다. 네. 네,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요. 그렇다면 지금 대구 경북에서는 이슈가 될 만큼 그런 그 정도의 보궐선거는 없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재보궐선거의 민심의 향방이 내년 총선을 전망하는 그런 단서가 된다라고 분석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사실 내년 총선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대구 경북의 정치 지형 또 지역 민심이 뭐 어떻게 좀 변화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네, 일단 최근 리얼미터가 지난 11일에서 13일까지 전국 성인 1,5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였는데요. 네. 이 결과 민주당 지지율이 37.2%,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32.3%로 나타났습니다. 네. 양당의 지지율 격차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가장 좁혀진 이 여론조사 결과였는데요. 이 문재인 정부 초반에는 40%를 넘나드는 정당 지지도를 보였는 반면에 네. 조금은 줄어든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뭐 여러 가지로 분석되는데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이 막말 논란이 오히려 보수층을 결집시켰다라는 분석이 많이들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일단 이 한국당의 이 같은 상승세가 내년 총선까지 이어질지는 좀 뭐 미지수입니다. 한국당도 위험 요소를 계속 가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벌어졌던 이 경북 도의원, 현역 도의원의 이 도박 현행범 체포의 경우도 한국당 소속이었고요. 그 문제가 됐었던 예천군의 사태도 이 한국당 소속 군의원들의 문제가 불거졌던 만큼 앞으로 이 내년 총선까지 어떤 후보를 한국당 그리고 민주당 그리고 다른 정당들이 내놓느냐 이게
또 변수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선거제도 개편안이 이 소위 패스트트랙에 올라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역구 선거 의석은 줄게 되고 이 비례대표제가 늘게 됐습니다. 네. 여기에 따라서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 선거구 조정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앞으로 이 선거제도와 함께 연동해서 이 분위기도 흘러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그래요. 이제 보궐선거 또 총선까지 큰 틀에서 지금 TK의 분위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내년 총선은 이제 대통령 취임 중간쯤 돼서 중간 평가의 성격이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총선에 보면은 대통령 취임 초기에는 여당을 밀어주자 이런 분위기고, 그렇죠. 그다음에 중간 평가는 냉혹하게 네. 평가를 해요. 그래서 네. 이번 내년 총선에서도 평가가 일어나는데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의 경제 불경기 그리고 남북 관계에 잘 안 풀린 이런 걸 봐서는 내년에 민주당이 상당히 고전을 면치 못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유한국당의 한교안 대표가 새로 뽑혔는데 이 한 대표께서는 지난번에 역대 그 한나라당 자유한국당 전신인 한나라당 시절에 그 이해창 총재의 모델하고 비슷한데, 그래요. 예, 법조인 출신이고, 그래서 이제 이 지역 출신들이 이제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뽑을 때는 강력하게 밀어줬고, 또 이해창 총재 충청도 출신이지만 또 강력하게 밀어줬는데, 네. 역시 이제 이 한교안 대표가 낸 총선에 상당히 선전해야 차기 대권을 노릴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요. 그리고 최근에 지금 대구 수성구 갑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김부겸 장관이 지난 8일 발표된 개각으로 장관직을 내려놓고 지금 여의도로 복귀를 했다는 점도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를 두고 지금 김부겸 의원이 지역구 민심 돌리기라는 이런 특명을 받을 것으로 이렇게 분석하고 전망하는 분들이 많던데요.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 민주당과 한국당 내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네. 민주당 내에서는 김부겸 장관이 국회의원으로 다시 활동을 하게 되면 지역 조직을 재건하고 또 지지율 상승에 큰 영향을 미칠 거다. 네. 이 구심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예. 반면에 한국당 쪽에서는 김부겸 의원의 경우에도 지역구 민심이 좋지 않다면서 이 자신의 지역구에서조차 당선이 어렵다. 이런 의견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네. 민주당의 이 대구 경북 지역 인사들은 결국 김 장관이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좀 힘을 실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주로 이 한국당 쪽에서는 김부겸 역할론을 기대하기 힘들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김 장관이 최근에 김 의원, 김부겸 의원실 비서관들이 지금 대거 지역구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김부겸 의원 지역구뿐만 아니라 이 주변에 있는 대구 지역 선거구와 또 구미, 포항 선거구까지 함께 좀 동반 당선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만큼 뭔가 이 내년 총선에서 키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됩니다. 네. 4.3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지금 두 패널의 개인적인 의견과 생각까지 덧붙여서 우리 후보와 또 일정부터 내년 총선 분위기까지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전망해 봤습니다. 오늘 두 분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